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우 체험을 신청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목소리 톤 텐션이 낮으면 어떡해. 다시 한번 인사를 할 건데요. 성우들 기본 텐션 자체가 조금은 업을 해주셔야 수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다른 반 친구들이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함께 1시간 동안 더빙 체험, 여러분께 성우라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양슬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성우들의 영역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형태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우로 가기 전에 활동하셨어야 할 일들, 준비하셔야 될 일들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실까? 성우라는 영역 뭐라고 써 있나요? 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자, 성우라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선택하신 분들이죠? 네, 좋습니다. 성우라는 영역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우란 나는 왜 이 반에 왔던가? 괜찮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자, 우리 친구? 네? 성우. 아시는 성우 있으세요? 남도영이요. 남도영 성우님. 네, 또? 김한진 성우님. 또? 이제, 이름 안 나오면 좀 서운하죠? 또? 누구? 정재현 성우요. 정재현 성우님. 네, 좋습니다. 또? 이호선 성우요. 네, 좋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들이라서 대부분 남자분 성우들이 많이 나오시고, 이제 우리 원로 배우시는 신용우 성우님이나, 네, 강수진 성우님 목소리 이름 안 나오면 되게 서운하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성우들의 가장 기본 포맷은 뭔가요? 어디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죠? 많아요. 네,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우라는 영역이 애니메이션만 한다라고 국한이 되면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짧아요. 네. 자,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목소리 연기자, 이 중에 연기자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우들이 목소리만 좋다고 해서 성우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흔히들 조금 착각을 하세요. 목소리가 좋으면 다들 너 성우해보면 좋겠다 라고 권유를 받으시는데 연기를 잘하면 연기자로 빠지시죠. 네, 성우의 포커스가 아니라 연기자로 빠지세요. 자, 여기서 질문. 영화배우, 연극배우, 성우 세 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연기자예요. 네, 좋아요. 좀 더 크게. 뭐라고요? 연기자예요. 좋습니다. 연기자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요? 영화배우는 연기를 어디에서 해요? 세트장. 맞아요. 세트장, 야외. 거기 어디에서 송출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카메라. 그렇지. 영화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은 카메라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연극배우는요? 연기를 어디에서 하죠? 실시간으로 공연, 무대라고 하죠. 네, 무대와 관객이 있는 곳에서 연극배우는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우는요? 녹음실에서 무엇을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합니다. 연기라는 영역은 3명 다 공통점이지만 송출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영화배우는 카메라를 통해서, 연극배우는 무대와 관객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고요. 성우는 마이크를 통해진 나의 목소리가 영상과 결합이 되어서 나가는 게 성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지금이야 유튜브가 많이 활발해져서 성우들의 얼굴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목소리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성우를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혹여 내가 연기가 너무 좋은데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끄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우의 영역을 도전해 보셔도 좋고요. 나 연기도 잘하고 비주얼도 좀 돼. 그러면 어디로 가요?
네, 배우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우라는 영역, 단순히 애니메이션에서 국한되지 않고 연기라는 영역을 조금 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성우에 대한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우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애니메이션 더빙, 그리고 게임 캐릭터. 네, 요즘은 게임 캐릭터도 많이들 하시니까. 그 외적으로도 라디오 드라마, 보통 이제 KBS에서 어른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라디오 드라마도 많이 하고요. 또 외화 더빙.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차의 뭐 내비게이션 소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듣는 모든 활동들의 영역들을 성우들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우들이 하는 역할 중에 애니메이션 더빙을 실제로 어느 한 팀이 앞에서 시연을 해보는 걸로 수업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될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더빙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애니메이션 더빙이란 것에 대한 정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애니메이션 더빙이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우들은 텐션이 낮으면 안 되고 텐션을 점점 더 올리셔가지고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네, 우리 논산고 친구들은 영어도 알아듣고 프랑스어도 알아듣고 일본어도 다 알아들어요. 원어로 그대로 수입을 해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배려를 해주죠.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더빙으로 하죠. 그래서 영상에는 더빙판, 원어판 두 개가 나오죠. 그 더빙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성우라는 영역을 더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남도용 성우님이 녹음하고 계시는 레이디버그는 어느 나라 걸까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만화예요. 그 만화를 우리나라 걸로 바꿔서 더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빙하는 영역, 성우들이 하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저게 누구일까요? 짱아는 몇 살이죠? 5살? 5살이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1살. 네. 그러면 이 짱아가 짱구 오빠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오빠 하고 불러요? 어떻게 부를까? 아니야. 옹알옹알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냐면 내게 주어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해를 하셔야 해요. 짱아의 캐릭터를 맡게 되면 짱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옹알이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지금 20명의 짱아들이 앉아있어요. 네, 자, 20명의 옹알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캐스팅 실패. 짱아 캐스팅 실패입니다. 짱아 캐스팅 실패예요. 자, 두 번째는 누구? 선생님. 맞아요. 유리 엄마. 맞아요. 유리 엄마. 유리 엄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리 엄마는 나이가 40대, 중년의 여성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중년의 여성을 표현했으면 목소리 톤 자체도 엄마가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냐면 제가 지금 우리 논산고 친구들을 위해서 남자 캐릭터로 준비를 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여자 캐릭터로 준비를 해서 자,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 40대, 50대 남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죠? 우리 아빠. 네. 자, 우리 아빠가 나에게 대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아침에 나를 깨우는 우리 아빠의 목소리. 하나, 둘, 셋. 야. 야, 이렇게 부르나요? 네. 목소리 톤 자체가 우리가 40대 어른들이 부를 때 얘들아! 하고 부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40대, 50대의 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 흉내낸다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한 어감이긴 하지만 40대, 50대의 남자들의 목소리는 어떨까라는 상상력과 관찰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철수가 있고 자두가 있어요. 철수는 몇 살? 5살. 자두는 몇 살? 10살. 5살과 10살의 마인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5살 아이에게 철수야 라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캐릭터들, 나에게 주어진 캐릭터들을 보셨을 때 여기에 맞는 성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우리가 공채라는 영역을 보시게 되면요. 내레이션, 10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죠. 아동, 20대, 40대, 60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기에서부터 40대, 50대까지 폭넓게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캐릭터를 맡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장점이 있어요. 나의 목소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약간의 미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남도영 성우님이 그 부분에서는 최강자시죠. 네. 미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캐릭터를 주로 만나요? 미소년 역할을 맡습니다. 네. 외모와 캐릭터가 싱크율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외모는 너무너무 곱상하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캐릭터는 과한 캐릭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의 외모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울라프 하셨던 분들이 더빙 하셨던 성우님이 아이들에게 얼굴 정체를 공개하셨을 때 아이들이 혼돈에 빠진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건 어때요? 나의 목소리와 캐릭터가 아이들이 상상하는 영역에서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소리에 가장 컴플렉스가 계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력으로 커버하실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 구분하지 않고 나쁜 목소리도 없습니다. 대신 연기를 잘하냐 못하냐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조금 있다가 연습하시는 분들, 연기 잘하시는 분들로 제가 한번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논상고에 이름을 걸고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자, 이 모든 영역을 한 사람이 녹음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성우들 더빙 현장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짱이 너무 삐끼더라. 진짜 자신감 넘쳤어. 아마 누들버거스에게 줄걸. 그 주차장 바로 옆에 누들버거스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 하나 있잖아. 그 냄새에 끌려서 드시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살좀가라고 하도 산소를 해대니 부러워할 거 없어. 이 소파에는 바나나를 돌고래처럼 만든 볼빛 카르페도 있고 하얀 탭도 있고 햄버거보다 귀엽고 맛있는 요리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 되게 잘하시네요. 너 소피 아니냐고? 냄새 때문이야. 이러는 동안 원래 오늘 여기 오실 계획이 없었잖아요. 전에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뭐가 있죠? 앞에 마이크 있고 또 화면 있고. 지금 보시는 게 보통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들 녹음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성우들도 코로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최소 인원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한 명이 들어가신 경우도 있고 두세 분이 들어가신 경우도 있고 최소인으로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포맷은 앞에 영상을 보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본을 지참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대본을 보고 읽는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 다음 나의 순서가 언제인지 체크하시는 용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성우의 녹음 현장은 이미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신 상태에서 녹음하는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거의 대본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자들, 카메라 앞에 연기하는 영화 배우들은 어때요? 대본을 외우죠. 네, 대본을 외워서 해요.
성우들도 연기자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연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우는 대본 보고 그냥 읽으면 되니까 엄청 편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연기가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본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그 캐릭터화가 되어야 여러분들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이들이 했던 영상, 연습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알고 있는 영상이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성우라는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공채라는 기본 틀이 있어요.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공채라고 하는 것들은 각 방송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BS, 또 JTBC, 대원, 네, 또 네, KBS, EBS, 대원, 투니버스, 대교에서 이제 많이도 공채를 해요. 근데 공채라고 하는 것들이 매년 있는 경우는 없고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공채를 보는 KBS가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 투니버스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혹은 또 2년에 한 번씩 공채가 열립니다. 그래서 공채라는 영역을 통과를 하셔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성우협회에 등록이 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우의 영역을 활동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채 성우협회가 있고 비협회 성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있는 목소리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정식 공채는 되지 못하셨지만 목소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성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 자체가 남자친구들은 군대만 다녀오시면 되고 여자친구들은 20살만 넘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대학교를 안 나오셔도 되고요. 내가 다른 일을 겸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공채가 되면 당연히 2년이라는 전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시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시고 2년 동안 전속으로 활동하신 다음에 프리로 풀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 도전하실 수 있는 영역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던 분들도 준비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 아역 성우들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인즉슨 디즈니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어른들이 내는 걸 싫어합니다. 네, 왜요? 왜 싫어할까요? 맞아요. 디즈니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것을 보통 모토로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아이들을 속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디즈니 회사에서는 아이들 감성 그대로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아이들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생 아이들도 중학생 아이들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이제 영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키런 쿠키 영상이죠. 어떻게 보면 홍보 영상인데 아이들이 준비하는 영상 간단하게 한번 들어봐 보시면 이거니? 찬바람이 불게 코코아, 하얀 눈이 오게도 코코아, 마시멜로를 띄운 코코아가 마시고 싶어. 실제로는 박신희 성우가 하시는 목소리예요. 근데 아이들이 한 거거든요. 신사는 코코아의 몸을 담그고 싶어. 유난히 맑고 반짝이는 이번 겨울 처음으로 오페스랑 협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와주신다면 더 기쁠 것 같아요. 엄청 좋아. 너무 떨려. 요즘 초코 쿠키가 나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준 거야? 잠깐 코코아를 마셔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어떡해. 코코아로도 진정되지 않아. 옷도 깔끔하게 입었고 선물도 챙겼어. 이렇게 따뜻하고 달콤한 기분이어도 되는 걸까? 쿠키랑 핑거. 이번 겨울은 절대로 잊지 못할 행복한 겨울이 될 것 같아. 네. 자, 지금 이거는 아이들 연습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우의 꿈을 키우시는 영역 중에서 딱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정답. 맞습니다. 뭐라고? 다 같이? 네, 발음.
발음이 부정확한 친구들은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빠르게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발음 연습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계세요. 왜 발음이 중요할까요? 특히 성우들은? 목소리로만 연결해준다. 그렇죠.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는 나의 표정, 몸짓, 행동으로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우들은 어때요? 목소리로만 전달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실제로 마스크가 없었을 때는 친구하고 소통했고 이 친구가 어떻게 말하는지 다 알 수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잘 안 들리는 목소리 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발음 연습을 하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발음 연습을 꼭 아, 야, 여, 가, 야, 거, 겨 여기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과서에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과학교과서, 국사교과서 같은 걸 보시면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그거를 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모음 중에 10개 모음이 있는데 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다 아시겠죠? 아부터 이까지 한번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소리를 던져볼까요? 시작!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그, 이. 네. 자, 여기 이제 동굴에서 조금 더 동굴에서 업이 되면 소리를 앞으로 여기까지 전달을 할게요. 시작!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그, 이.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소리 내주시면 좋아요. 발음 연습과 발성 연습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내가 발음이 좋아요. 그런데 소리가 끝까지 전달이 되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왜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앞에서 작게 소리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화 배우도 그렇고 연극 배우도 그렇고 소리는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너무 작으면 마이크에서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 자체를 방금 두 번째 연습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크게 내가 바로 앞에 톡 던지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리를 계속 내쉬는 연습을 하셔야 그 이후에 연기를 하시게 되고 거기에 나의 감정을 최대한 몰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발음 하나로 정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돈을 계속 허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체험을 해볼 거니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어떤 거 더빙 하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Okay, caution. There is a dangerous smell, people. Hold on, what is that? This is disgust. She basically keeps rodents from being poisoned, physically and socially. It's not physically. It's with the hands on the boundaries. It's wait! Well, I just saved your lives. Yeah, you're welcome. Well, if we don't eat dinner, you're not going to get your dessert. Wait, did you just say you couldn't? That's anger. Cares very deeply about things he eats. So that's how you want to play it, old man? No dessert? Oh, sure. We'll eat our dinner right after you eat theirs. Robert, here comes an airplane. Oh, airplane. We got an airplane, everybody. 자,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서 감정의 형태들을 캐릭터화해서 나타냈죠. 근데 저희가 아이들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영상인데요. 왜 그럴까요? 어떤 감정이 방금 나타났죠? 기쁨이, 또 까칠이, 버럭이. 세 명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상 깊으니까 중간에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슬픔이와 소심이도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의 목소리 형태들을 따오는 거죠. 자, 지금부터 팀별로 연습을 하실 건데요. 캐릭터 자체가 아빠부터 시작해서 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친구들 한 줄 해서 한 명 친구가 5명, 여기 친구
앞으로 해서 5명. 뒤에 우리 2학년 친구들께서 5명. 여기 이 친구들 5명에서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캐릭터 먼저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아빠. 자, 아빠 캐릭터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이 캐릭터가 있어요. 중간에 NA라고 써 있는 건 내레이션의 약자예요. 네, 기쁨이가 하는 내레이션이기 때문에 기쁨이 목소리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소심이하고 슬픔이는 대사가 한 줄이기 때문에 한 친구가 같이 담당을 하실게요. 왜냐면 소심이하고 슬픔이의 목소리 톤의 영역은 원래는 다르지만 지금은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한 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까칠이 캐릭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2 때 어땠던가 나의 가장 까칠했던 시절, 혹시 지금도 까칠하게 중2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까칠이 역할 적극 추천입니다. 모든 것들이 짜증나는 순간. 그리고 버럭이는 내가 화가 많다. 자, 잠재되어 있는 화가 많다 라는 친구들에게 버럭이 역할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볼 건데요. 다 같이 읽어볼 건데요. 아빠는 감정 자체가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때요?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자, 먹자. 해. 이렇게 던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아빠는 온화하게 우리 아이에게 먹을 것을 유도하시는 아빠예요. 그리고 기쁨이는 실질적으로 톤 자체가 여기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없네요. 대신에 기쁨의 톤은 어때요? 그렇죠. 조금 넓게 밝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소심이랑 슬픔이는 지금도 목소리 톤으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까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장 예민했을 때 엄마가 밥 먹어 라고 했을 때 안 먹어 라고 하는 경우와 안 먹어 하고 들어가는 경우와 버럭이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버럭이, 네, 사소한거로도 화가 버럭버럭 나는 우리 버럭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화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 아빠부터 시작. 말 안 하는 친구도 시킬 거야. 자, 두 번째, 기쁨이. 같은 사람인가? 자, 소심이. 슬픔이. 까칠이. 너 듣고 있기로도 비슷한 거 맞죠? 일단 계속 가요. 자, 기쁨이 내레이션. 까칠이. 네, 좋아요. 그럼 아빠. 네, 아빠가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버럭이 나타나요. 큐. 기쁨이. 네, 버럭이. 좋아요. 아빠. 버럭이. 네, 좋아요. 자, 제가 캐스팅을 한번 할게요. 우리 친구 아빠, 그리고 저기 뒤에 친구 아까 버럭이 연기 잘했던 친구 있는데 둘 중에 누구였지? 우리 2학년. 네, 아니야? 아니, 그대 버럭이. 그대 옆에 까칠이. 네, 까칠이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가 기쁨이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가 소심이와 슬픔이를 하시겠습니다. 자, 5명 일어나 보실까요? 네, 자, 마이크 앞에 서실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대본을 보시면서 연습할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키들이 커서 잠깐만, 키들이 크군요. 자, 일단 우리가 대본을 다 숙지했다 치고 기억이 안 나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이? 키가 안 맞네?
아빠님. 자, 마이크 앞으로 오실 건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사용하시는 마이크는 앞으로 바로 가는 우리 노래방, 흔히 노래방 마이크라고 하죠.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해요. 그리고 녹음실에서는 더 비싼 마이크를 쓰죠. 근데 우리는 연습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주변의 소리까지 같이 잡아주는 마이크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역할. 이제는 나의 이름은 없어져요. 캐릭터만 남습니다. 아빠, 손. 네, 나는 아빠입니다. 기쁨이. 좋습니다. 소심이하고 슬픔이. 네, 좋아요. 버럭이. 까칠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이미 내재적으로 나의 캐릭터화 되고 있어요. 네, 캐릭터화가 되고 있을 때 역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빠는 전체적으로 오너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친절하게 자막 써 있어요. 자막 써 있어요. 한 번 연습, 두 번째 녹음이야. 자,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대사가 누군지 일단 모르니까 한 번 보고 가다가 두 번째 때 녹음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도 실전처럼 크게 시작. 먹자. 아, 해. Basically keeps rottens from being poisoned, physically and 저녁 안 먹으면 울 수도 없다. That's Anna. Cares very deeply about things being fake. So that's how you want to roll, man? No, son? Oh, sure. We'll eat our dinner right after you eat theirs. 자, 이 아기 라일리도 슬픔이가 할게요. 아시겠죠? 슬픔이가 같이 할게요. 네. 자, 실질적으로 보시면 녹음하시는 현장에서는 인이어로,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저 영상 음악을 들어요. 저 소리를 들으면서 속도를 맞추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자, 연기를 시작하실 때 있어서 마이크는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마이크 앞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와서 연기를 하실 거고, 나의 캐릭터가 빠지면 다른 친구들도 살짝 빠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슬픔이, 소심이가 라일리까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녹음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준비. 이제 소리 안 나고 바로 갈게요. 시작. 먹자. 아, 해. 못 보는 치기다. 괜찮을까? 저게 뭐지? 조심해. 냄새가 이상해. 저게 뭐지? 얘 까칠이. 라이를 흐르는 것부터 지켜주죠. 색도 칙칙하고 분명한 거 아니야. 브로콜리다. 내가 널 구해줬어. 고맙지? 저녁 안 먹으면 울 수도 없다. 뭐야? 후식을 안 준대? 얘는 버럭이에요. 하나는 절대 못 참죠. 후식을 안 거야? 후식을 안 줘? 그래, 저녁 먹어주지. 당신은 이거나 먹어. 라이브. 자, 비행기야. 비행기야, 얘들아, 비행기야. 오. 까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왜냐면, 자, 이 포지션에서 녹음을 하셨을 때 실제로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먹자. 아, 해. 소리가 안 들리죠? 자,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 친구들 중에서 아빠만 소리가 들려요. 왜? 마이크 앞으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법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겠죠? 마이크는 실제적으로 나의 입과 마이크의 거리가 주먹 하나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요. 실제로 녹음실에서는 팝필터라고 해서 소리를 차음하는 기계가 있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마이크와 주먹 하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다가오셔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는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수업 마무리 해볼 건데요.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준비. 큐! 먹자 아에 못 보는 음식이네. 괜찮을까? 여기 뭐지? 조심해. 냄새가 이상해. 그게 뭐지? 네, 까칠이에요. 라이브를 해놓은 모습부터 지켜주죠. 색도 칙칙하고 공룡 모양도 아니야. 브로콜리다. 그래. 내가 날 구해줬어. 고맙지? 저녁 안 먹으면 후식도 없다. 뭐야? 후식은 아닌데? 얜 버럭이에요. 하나는 건 절대 못 참죠.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후식은 안 줘? 그래, 저녁 먹어주지. 당신은 이거나 먹어. 난리. 봐, 비행기야. 오. 비행기가 얘들아 비행기야. 자, 박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녹음한 걸 우리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아까보다 소리가 조금 더 커졌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못 보는 음식이네. 괜찮을까? 조심해. 냄새가 이상해. 까칠이에요. 라이브를 해놓은 모습부터 지켜주죠. 하고 공룡 모양도 아니야. 브로콜리다. 조금 더 가까이 있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날 구해줬어. 고맙지? 저녁 안 먹으면 후식도 없다. 뭐야? 후식은 아닌데? 얜 버럭이에요. 하나는 건 절대 못 참죠.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후식은 안 줘? 그래, 저녁 먹어주지. 당신은 이거나 먹어. 자, 우리 버럭인데 화가 없는 버럭인가 봐. 그치? 비행기야. 얘들아 비행기야.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수고해준 친구들에게 박수. 네. 여기서 우리 친구의 성격을 알게 돼요. 우리 친구는 화가 없는 친구예요. 네, 내 안에 남겨져 있는 화가 없는 친구인가 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한 편의 짧은 영상들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니메이션 더빙을 한 현장이 요렇다라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대본을 가지고 나의 역할이 캐스팅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외우시고 연기를 하시는데, 자, 방금 이 친구들이 연기했던 거 봤더니 나 저 캐릭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원자 한번 받아볼까요? 버럭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버럭이 캐스팅 한 명 됐고요. 또 까칠이 해보고 싶으신 분? 자, 좋아요. 우리는 적극적인 걸 추천합니다. 적극적이지 않으면 나의 역할을 뺏어낼 수가 없어요. 자, 2명 나왔고, 또 기쁨이, 아빠, 그리고 슬픔이랑 소심이가 있습니다. 자, 3명 캐스팅 한번 해볼까요? 없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거 해볼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괜찮아요? 네. 그러면 기쁨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하고 슬픔이, 소심이, 마지막 한 명. 한 사람이 다 같이 하죠. 없어? 이분이 마지막인데. 자, 그러면 먼저 캐스팅 친구들 먼저 3명 나와볼까요? 그리고 한 명, 바로 뒤에 있는 친구. 네, 그대. 자, 아빠, 슬픔이, 소심이 같이 하실게요. 자, 더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순발력도 필요해요. 역할에 맞게끔 내가 빠르게 도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빠, 기쁨이, 네. 까칠이, 버럭이.
나머지 역할 다 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준비. 네, 준비, 큐. 자, 해. 무엇보다 움직이네. 조심해. N소가 있어. 저게 뭐지? N까지예요. 나일리를 해오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죠. 또 씩씩하고 공룡물한 거 아니야? 브로콜리다. 이씨. 내가 날 건졌어. 고맙지. 너네가 안 먹으면 또 없어. 뭐야? 2시간 안 준대? 얜 버럭이. 그런 식으로 나올까? 2시간 안 줘? 그래, 저녁 먹은 당신 이거나 먹어. 으아! 나일리, 와, 비행기야. 얘들아, 비행기야. 오. 네, 좋아요. 박수. 저 자리에 앉아주세요.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진짜로. 자, 지금 방금 보여주신 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우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지금 저희가 애니메이션도 짧게 보여드렸지만 애니메이션은 하나의 장르에 속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성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애니메이션만 보고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목소리, 본인의 성대를 다 잃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다녀오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소리 지르는 연습을 혼자 잘못하고 계시면요. 목소리를 자꾸 간다고 해요.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성대가 자꾸 잘못 부딪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찢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목소리를 아끼시려고 하는 분들, 연기를 지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애니메이션의 연기는 나중에 차후에 만들어지는 일이고요. 첫 번째로는 발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연기를 따라하시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따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의 성격을 분석하시는 거예요. 성격 분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소설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네, 어디 가서 많이 듣는 이야기이긴 하시겠지만 정말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추리소설도 좋고 무협지도 좋고 어떤 등장인물이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책에는 그 캐릭터들의 성격들이 나타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내가 어떤 성격으로 만들고 싶은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분석이 다 끝나셔야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혹여 성우 준비한다고 학원을 가시거나 다른 곳을 가시게 되면 1년 동안 애니메이션을 안 보여주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나는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그 애니메이션 속 목소리를 잘 내서 혹은 잘 따라해서, 그건 따라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목소리를 따라하시는 건 그냥 성대모사예요. 이미 그 캐릭터들은 다른 성우들이 만들어낸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건 저 캐릭터를 내가 맡았을 때 나는 어떤 성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다르게 접근을 하시거나, 가상의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요즘 웹툰도 많기 때문에 웹툰이 또 영화화도 많이 되잖아요. 웹툰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 그냥 재밌네 하고 빠르게 스킵하실 게 아니라 웹툰 속 캐릭터들을 내가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주변 관찰 잘 하세요. 관찰이라고 하면 우리 반에 지금도 2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성격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 성격들의 다른 목소리도 다를 거고, 피곤해서 잠자는 친구에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잠자는 아이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말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잠자는 아이들이 대답을 했을 때 어떤 목소리, 어떤 말투로 대답을 하는 것인가 라고 관찰을 잘 하시면 나중에 어떤 캐릭터를 맡으셨을 때도 그 캐릭터가 구체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인물 분석표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의 목소리 톤은 어떻고 말하는 속도가 어떤지 그 캐릭터 만드시고요. 친구들마다 목소리 톤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말투도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혹시 지금까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쯤 되면 질문 나오던데 연봉이 얼마예요? 질문? 더빙하기 전에 그 발음이나 발성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하잖아요. 네. 그걸 스스로 할 수- 이해하려면 좋은 질문 감사해요. 자기 목소리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녹음해서 들어보시는 겁니다. 나의 목소리 요즘 핸드폰 녹음기 많잖아요. 녹음기 틀어놓고 책을 읽으시면 그리고 다시 한번 리딩을 하시면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연기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장 많이 권하는 것도 카메라 앞에서 연기해보기. 나의 목소리 녹음해보기를 첫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객관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연기적인 부분, 내가 슬픔의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녹음을 했는데 들어보면 하나도 안 슬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감정보다 훨씬 더 감정의 표현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음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끊어있는 부분도 잘 끊어가고 있는지,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발음 연습하실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 문장 구조에는 모음의 영역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연습했던 아부터 이까지의 모음이죠. 문장 구조에서 자음을 뺀 모음만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논산시 청소년 진로 박람회가 있으면 모음만 따서 오와 이어, 오여, 이오, 아에가 됩니다. 모음 연습만 열심히 하셔도 발음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음역대 폭이 좀 다양해야 되나요? 다양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다양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가 다양한 거죠. 예를 들어서 꼭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네, 목소리 탁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데 아이의 감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악역도 마찬가지예요. 악역이 꼭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걸걸한 사람만 악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멋있고 웅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역의 감성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연기의 폭, 음역대가 아닌 연기의 폭입니다. 네. 자, 벌써 1시간이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1시간 동안 수업을 하게 된 양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